안녕하십니까? 지적인 탐구를 사랑하는 여러분의 길잡이, 깊이 있는 지식 채널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여정에 작은 등불이 된다고 느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될 뿐만 아니라 이 지혜가 필요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달되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지혜의 빛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날 문득 내 삶의 전부였고 나를 가장 나답게 만들어주던 것들이 한순간에 의미를 잃어버린 경험 있으신가요? 한때 당신을 뜨겁게 달구었던 열정, 당신의 정체성을 정의하던 소중한 취미들이 갑자기 빛바랜 흑백 사진처럼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순간, 게임에서 이기는 것도, 멋진 그림을 완성하는 것도, 심지어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는 것조차 예전 같은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이런 감정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때로는 내면의 일부가 죽어버린 것 같은 두려움마저 느끼게 합니다. 위대한 심리학자 칼 융은 일찍이 경고했습니다. 영적 각성, 즉 내면의 눈을 뜨는 과정은 결코 환희와 사랑으로만 가득 찬 길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것은 기존의 나를 해체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해체의 가장 첫 번째 신호 중 하나가 바로 한때 나에게 큰 기쁨을 주었던 것들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리는 현상입니다. 이는 당신이 게을러졌거나 무언가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의 정신 깊은 곳에서 훨씬 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은 영적 성장의 과정에서 많은 이들이 겪지만 종종 오해받는 경험이기도 합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며 미친 것도 아닙니다. 칼 융의 분석 심리학은 바로 이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이면 당신은 왜 오래된 취미들이 무의미하게 느껴지는지 이해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 텅 빈 마음이 실은 얼마나 경이로운 성장의 신호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금 느끼는 상실감은 사실 더 진실한 삶의 시작을 알리는 서곡이니까요. 각성을 경험하기 전 우리의 취미는 대부분 에고, 즉 자아를 만족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종종 우리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표식이 되기도 하죠. 나는 열정적인 게이머야, 나는 감수성 예민한 예술가야, 나는 자유로운 영혼의 뮤지션이야 와 같이 말입니다. 당신의 취미는 칼 융이 페르소나라고 불렀던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 쓰는 사회적 가면의 일부가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취미를 통해 성취감을 얻고 사회적 지위를 확인하며 특정 집단의 소속감을 느낍니다. 스트레스로부터 도피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고 타인에게 나의 가치를 증명하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한국 사회처럼 경쟁이 치열한 곳에서는 멋진 취미 하나가 그 사람의 능력이나 매력을 대변하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죠. 이것이 바로 자아의 단계에서 취미가 그토록 흥미진진하게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그것들은 나라는 감각을 끊임없이 강화시켜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면의 각성은 그 단단했던 가면, 페르소나의 균열을 일으킵니다. 갑자기 예전의 동기부여 방식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게임에서 이기는 짜릿함, 내 그림을 SNS에 올려 수많은 좋아요를 받는 만족감, 심지어 밤새워 만든 노래가 주는 성취감마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에 그토록 열광했던 당신의 일부, 즉 에고가 만들어낸 정체성이 서서히 녹아내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 동기부여의 상실은 실수가 아닙니다. 당신의 정신이 더 높은 차원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한때 당신의 에고를 먹여 살렸던 것들이 이제 더 이상 당신의 영혼을 채우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고가 주도하던 취미가 의미를 잃은 후에는 무엇이 찾아올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칼융의 통찰은 더욱 빛을 발합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각성이란 자기, 즉 당신이라는 존재의 가장 깊은 핵심과의 직면이다. 그리고 그 자기가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할 때 세상의 모든 질서는 재편됩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오래된 가치관이 무너져 내리는 이유입니다. 승리하는 것, 성취하는 것, 무언가를 수집하고 경쟁하는 것과 같이 한때 중요했던 목표들이 갑자기 연기를 좇는 것처럼 공허하게 느껴집니다. 당신 정신의 초점이 페르소나라는 가면에서 진정한 자기로 옮겨갔기 때문입니다. 각성 이전의 기쁨은 대부분 외부적인 보상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인정을 받고 생산적이라고 느끼고 성취 목록을 쌓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은 외부 세계에 묶여 있었죠. 하지만 명상, 깊은 내면 작업, 혹은 혹독한 삶의 경험을 통해 더 큰 현실에 눈을 뜨게 되면 외부 세계는 더 이상 예전처럼 반짝이지 않습니다. 한때 당신을 흥분시켰던 취미들은 갑자기 그 마법을 잃어버린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그 취미들 중 상당수는 세상과 타인,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무언가를 증명하려는 욕구와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림을 그리는 것은 단순히 그리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재능 있는 사람이야라고 느끼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게임을 하는 것은 단순한 재미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유능한 사람이야라는 성취감을 얻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쇼핑은 물건을 사는 행위를 넘어 나는 가치 있고 세련된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야라고 느끼기 위한 방법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각성을 통해 페르소나라는 가면이 벗겨지기 시작하면 당신은 더 이상 그 무엇도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취미를 통해 인정을 갈구하던 욕구 자체가 붕괴하는 것입니다. 한때 영혼의 양식처럼 느껴졌던 것들이 이제는 피곤한 연기처럼 느껴집니다. 당신이 더 이상 게이머, 아티스트, 성취가로 보여질 필요가 없어지는 순간 그 활동들을 움직이던 연료는 증발해버립니다. 이것은 상실이 아닙니다. 이것은 해방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더 이상 인정을 줬거나 취미를 통해 정체성을 쌓는 것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대신 영혼은 내면으로 방향을 틀어 피상적인 행위를 넘어선 진정한 의미를 찾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이 그토록 혼란스러운 이유는 취미가 결코 단순한 취미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누구인지 말해주는 나의 이야기의 일부였습니다. 하지만 각성을 통해 진정한 자기와 마주하게 되면 그 낡은 이름표들은 힘을 잃고 녹아내립니다. 그래서 길을 잃은 듯한 기분이 들고 더 이상 나 자신을 모르겠다는 생각에 빠지는 것입니다. 오래된 지도는 사라졌지만 새로운 지도는 아직 그려지지 않은 상태. 그 막막한 공간 속에서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칼융은 이 단계를 기쁨의 끝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것을 더 깊은 무언가를 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환상을 걷어내는 과정으로 보았습니다. 당신의 낡은 가치 체계가 무너지는 이유는 그것이 페르소나와 외부의 조건 위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 폐허 위에서 다음으로 자라나는 것은 바로 영혼과 연결된 열정입니다. 에고가 아닌 진정성에서 태어난 활동들입니다. 물론 그 사이에는 텅 빈 공백, 침묵, 그리고 한때 중요했던 것들이 텅 비어버린 기묘한 무의 상태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공허함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사실 모든 취미가 순수한 열정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것들은 도피처였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 그림을 그렸을지도 모릅니다.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밤새도록 게임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공허함 때문에 목청껏 노래를 불렀을 수도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열정이나 즐거움처럼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가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고통을 달래기 위한 무의식적인 전략이 숨어 있었습니다. 칼 융은 이것을 그림자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믿고 싶은 자기 자신의 모습과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마음 깊은 곳에 묻어버린 숨겨진 상처, 두려움, 그리고 감정들입니다. 그리고 각성은 바로 그 그림자를 숨겨진 곳에서 빛이 있는 곳으로 끌어냅니다. 갑자기 당신이 의지했던 취미가 더 이상 예전과 같은 위안을 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애초에 취미 자체에 관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 밑에 깔린 감정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따라서 각성이 일어나면 우리의 정신은 이러한 방해물들을 해체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당신의 영혼이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반창고는 그만. 상처를 직접 마주하라. 이것이 바로 당신이 흥미를 잃는 진짜 이유입니다. 열정이 식어서가 아니라 그 열정이 사실은 가면의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면이 떨어져 나가면 그동안 의지해왔던 방어기제는 실패하고 그 순간은 혹독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갑자기 당신은 더 이상 당신의 그림자로부터 도망칠 수 없게 됩니다. 그저 그것과 함께 고요히 앉아 있어야만 합니다. 이 단계는 우울하고 심지어 절망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이제 아무것도 즐겁지 않아. 도대체 나에게 무슨 문제가 생긴 거지? 하지만 융 심리학은 말합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사실 이것은 엄청난 돌파구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생애 처음으로 그 어떤 방해물도 없이 자기 자신을 온전히 만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끝없는 활동 뒤에 숨지 않습니다. 당신은 외로움, 두려움, 슬픔, 그리고 깊은 갈망을 있는 그대로 보고 있습니다. 비록 고통스럽지만 이것은 심오한 치유의 과정입니다. 그림자 위에 덧칠을 하는 대신 그것과 함께 앉아있음으로써 당신은 그것을 통합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외로움이 사형 선고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 깊이 연결될 수 있는 문이라는 것을 배웁니다. 두려움은 약점이 아니라 존중받아야 할 신호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슬픔은 저주가 아니라 위대한 스승입니다. 오래된 도피처를 잃는 것은 자신을 잃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세상을 가리고 있던 베일을 잃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는 더욱 깊어집니다. 취미를 잃고 공허를 마주하며 자신의 그림자를 만나는 이 단계는 단순한 우회가 아닙니다. 이것은 신비가들이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부르는 과정의 일부입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은 절망 그 자체를 위한 절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때 당신의 삶을 지탱했던 모든 환상을 해체하는 과정입니다. 융의 표현을 빌리자면 낡은 정신적 질서의 붕괴입니다. 당신에게 의미를 부여했던 것들, 즉 당신의 취미, 목표, 기쁨이 갑자기 산산조각납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일종의 죽음처럼 느껴집니다. 어느 날 아침 눈을 떴는데 불꽃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음악은 소음처럼 들리고 그림은 억지로 쥐어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게임은 무의미한 반복처럼, 쇼핑은 텅 빈 행위처럼 보입니다. 삶 자체가 색을 잃어버린 듯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의미의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스러운 전환입니다. 낡은 자아가 소멸할 때 우리의 정신은 당신이 과거에 누구였는지와 앞으로 누가 될 것인지
그 사이의 경계 공간, 즉 과도기적 공간에 들어섭니다. 오래된 취미들은 과거의 당신에게 속한 것이었습니다. 그것들은 페르소나, 즉 가면과 묶여 있었습니다. 그 가면이 떨어져 나갈 때 그것들은 더 이상 당신에게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죽은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삶의 의미가 없어서가 아니라 낡은 의미 부여 체계가 붕괴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억지로 과거로 돌아갈 수도 떨어진 가면을 다시 붙일 수도 없습니다. 융은 이 과정을 연금술에 비유했습니다. 정신은 새로운 것이 태어나기 전에 반드시 니그레도, 즉 흑화의 과정, 모든 것이 검게 변하고 녹아내리는 단계를 거쳐야만 합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은 바로 심리적인 니그레도입니다. 새로운 황금이 나타날 수 있도록 더 이상 쓸모없는 것들을 태워 없애는 과정입니다. 아무리 고통스럽게 느껴지더라도 이 공허함에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짓된 동기를 벗겨냅니다. 그것은 당신이 침묵과 텅 빔과 증명할 것도 숨을 것도 없는 상태와 함께 앉아 있도록 강요합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가르쳐줍니다. 당신은 당신의 취미가 아니라고, 당신은 당신의 성취가 아니라고, 당신은 당신이 연기해온 역할 그 자체가 아니라고 말입니다. 외부의 모든 것이 의미를 잃을 때 당신은 더 깊은 무언가, 즉 존재의 근원 자체와 만나는 경험에 초대됩니다. 융이 말한 진정한 자기, 인정을 필요로 하는 에고가 아니라 그저 존재하는 더 깊은 자기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근원으로부터 새로운 형태의 의미가 마침내 싹트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에고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이끄는 것입니다. 융은 이 과정을 개성화, 즉 온전하고 분리되지 않은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래된 취미를 잃는 것은 창의성의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정한 창의성이 자랄 수 있도록 밭을 고르는 작업입니다. 어쩌면 그림이 다시 돌아올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재능을 증명하기 위한 방법으로서가 아니라 깊은 명상으로서 말입니다. 어쩌면 음악이 다시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과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영혼을 표현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혹은 정원 가꾸기, 글쓰기, 자연 속을 걷는 것과 같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열정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것들은 낡은 의미의 취미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도피처가 아니라 당신 존재의 표현입니다. 개성화가 시작될 때 당신의 기쁨은 성취하기 위한 행위에서 존재하기 위한 행위로 전환됩니다. 활동 그 자체가 가면이 아닌 영혼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공허함 속에 갇혀 잃어버린 열정을 슬퍼하고 있는 당신에게 융은 어떤 제안을 할까요? 첫째, 그 공허함과 함께 인내심을 갖고 머무르십시오. 낡은 취미를 억지로 삶에 다시 끼워 맞추려 하지 마십시오. 텅 빈 느낌을 허용하십시오. 그것은 과정의 일부입니다. 둘째, 새로운 표현들을 실험해 보십시오. 일기를 쓰거나 자연 속을 걷거나 침묵 속에 머물거나 한 번도 탐험해보지 않은 예술의 형태를 시도해 보십시오. 진정한 자기가 당신을 안내하도록 하십시오. 셋째, 당신의 그림자를 관찰하십시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취미는 내 영혼을 위한 것이었나, 아니면 나의 페르소나를 위한 것이었나?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모든 것이 재구성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성화라는 과정을 신뢰하십시오. 새로운 무언가가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이 더 이상 쓸모없는 것들을 기꺼이 놓아주었을 때만 가능합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이 단계를 지나고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이 길을 걷는 수많은 영혼들이 당신과 똑같은 공허함과 의미의 상실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공간을 우리의 대화의 장으로 만들어 봅시다. 당신의 각성 이후 어떤 열정이나 취미를 잃어버리셨나요? 그리고 그 빈자리에 무엇이 새롭게 태어나려고 한다고 느끼시나요?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당신의 이야기가 지금 당신과 같은 길을 걷고 있는 다른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했던 위로와 통찰이 될 수 있습니다. 함께 이 깊이 있는 탐험을 계속해 나갑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두려워서 들여다보지 못하는 그 깊이를 말입니다. 당신의 개성화 여정에 깊은 평온과 축복이 함께